안녕하세요. 도드람 동물병원 김정희입니다. 이번 주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 마지막 3편입니다. 그래서 모돈 산차 구성비와 도태모돈의 누적 생산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양돈 산업에서 그 이상적인 농장의 산차 구성은 오른쪽 지금 그래프처럼 1산부터 해서 7산 이상까지 그 단계적으로 쭉 감소하는 이런 산차 구성이 이상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주소에 들어가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돈 규모, 그다음에 도태 산차, 그다음에 회전율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그래프 산차 구성비도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간 또는 매달, 그다음에 연간 후보돈 도입 두수 비율과 그다음에 교배 복수 비율까지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상적인 산차 구성이 A농장의 경우가 모델인데요. 과연 이게 꼭 반드시 좋은 거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이상적인 산차 구성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A 농장과 B 농장이 있는데요. B 농장도 이제 저산차 1산부터 해서 산차가 점점 그 비율이 감소하지만 A 농장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하는 비율과는 좀 다른 산차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그 직선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제 A 농장, B 농장의 큰 차이점은 이제 A 농장은 이제 일산의 그 산차 구성 비율이 더 높고 그다음에 경사가 가파르게 내려간다는 점이고요. B 농장은 완만하게 경사가 내려가는 4산까지 완만하게 산차 구성 비율이 경사도가 완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B농 보통 그 저산차에서 도태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농장은 1산에서 4산까지 가파른 산차 구성비이기 때문에 B농장이 안정적인 그 경사도를 보이는 장점은 그 초산돈의 그 도태될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요. 또한 그 A농장보다 3산, 4산 경제적 산차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산돈 또 저산차의 도태 비율이 A농장보다 적기 때문에 연간 후보돈 도입 비율도 당연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서 16년 3년간의 A농장과 B농장의 후보돈 대체율 평균 산차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A농장의 후보돈 대체율은 매년 60% 이상이고 평균 64.4%로 굉장히 높습니다. B농장도 물론 일반적인 후보돈 대체율보다 높지만 어쨌든 A농장보다 20% 정도 낮은 44% 정도의 후보돈 대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할 점이 A농장은 60%가 넘는 후보돈 대체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돈의 평균 산차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후보돈을 많이 들여왔던 농장인데 오히려 농장의 평균 산차가 증가했고요. A농장의 경우는 B농장은 오히려 4산에서 3.8산, 3.5산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농장의 이런 문제점은 아마도 그 저산차의 도태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후보돈 대체율이 높았음에도 모돈의 평균 산차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A농장의 1산, 2산, 3산의 그 도태 모돈의 비율이 B농장에 비해서 확연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A농장 같은 경우는 일산의 그 후보돈 대체율이 높으면서 이제 도태가 되면서 산차 구성비는 이제
일산에서 28.2%가 되고요. 그리고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이제 농장의 그 전체 모돈도 수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산, 칠산 그 노산의 비율이 높게 도태를 시키지 못하고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그 U자 약간의 U자형의 산차 구성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A 농장은 저산소 도태 비율이 높고 후보돈 대체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3에서 5산의 경제적 산차 비율이 B 농장보다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많은 노산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최초 번식 사이클에서 모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후보돈의 구입 비율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돈의 생산 일수의 증가로 인해서 후보돈 투자 대비 수익률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모돈의 평균 산차가 증가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태 모돈의 일생 동안 누적 이후 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전산 성적만 보지 실제로 후보돈으로 우리 농장에 전이 모고 나서 이 후보돈이 산차를 거듭해서 도태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성적을 내는지의 개체별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A와 B 농장이 있고 PSI 성적이 30도 정도로 거의 동일한 농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 A 농장은 평균 이유두수가 B 농장보다 0.7도가 높지만 B 농장은 그 평균 포유일수가 짧으면서 회전율이 증가해서 이 평균 이유두수 0.7도의 낮은 부분을 상쇄함으로써 PSI 상에서는 거의 동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두 농장입니다. 근데 이 두 농장에서 폐사 모돈, 그 다음에 도태시킨 모돈들의 그 성적들을 세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PSI는 동일하지만 A 농장의 폐사 모돈의 평균 폐사 산차는 2.1산이고 B 농장은 3산입니다. 그래서 B 농장이 A 농장보다 모돈이 한 번 더 분만을 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분만당 평균 이유두수는 낮지만 분만 횟수가 한 번 정도 많기 때문에 폐사돈의 누적 이유두수가 더 많게 나타나고요. 역시 도태 모돈도 B 농장의 평균 도태 산차가 높음으로 인해서 도태돈의 분만당 평균 이유두수는 A 농장보다 낮지만 그 누적 이유두수는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태 폐사 모돈의 누적 생산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9년도 PSI 25도 이상 그 조합원 농장들의 제가 그 도태돈의 생산 성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33개 농장 기준으로 봤을 때 그 PSI 성적이 높고 낮냐에 따라서 PSI 성적과 상관없이 평균 모돈의 폐사 포함 도태 산차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역시 평균 도태 산차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누적 이유두수도 PSI 성적과는 관련성이 없게 나타났습니다. 농장 평균, 33개 농장의 평균치로 봤을 때 그 농장 평균의 도태 산차와 누적 이유두수는 당연히 도태 산차가 증가하는 농장일수록 누적 이유두수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장 평균이 아닌 33개 농장의 전체 폐사 모돈 8,660도를 대상으로 개체별로 봤을 때도 역시 개체별 도태 산차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누적 이유두수도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재밌는 점은 아까 앞에서도 그 AB 농장 사례를 들었는데 보시면 그 조합원 농장 사례에서 AB, 그 다음에 CD, EF 각각 PSI가 동일한 두 개 농장씩을 한번 제가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PSI는 동일하지만 그리고 이유두수도 큰 차이는 없지만 이 농장들의 가장 큰 차이는 도태 폐사 모돈의 평균 산차입니다. 그래서 A와 B 농장만 봐도 B 농장이
평균 도태 산차가 2.5산이 더 높아서 쉽게 말하면 2.5회 더 모돈이 부만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도태되기 전까지. 그러므로 인해서 누적 이유두수의 차이도 26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장의 생산 성적, 일반적인 PSI나 뭐 다른 생산 성적도 중요하지만 도태되고 폐사되는 모돈들이 평균 산차가 어떻게 되고 도태될 때까지, 폐사될 때까지 이유두수를 얼마만큼 생산해내는지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태 산차와 견제성 분석을 한 두 개의 논문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2001년에서 2014년도 미국의 17개 농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먼저 돼지의 가치, 그러니까 이유자돈을 판매했을 때의 가격, 그 다음에 후보돈 구입 가격, 그 다음에 후보돈을 도태할 때의 판매 가격, 그리고 일반 모돈을 도태했을 때 판매 가격들을 쭉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사료비나 인공정액 구입비, 뭐 농장 보험, 건물 비용,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그 모돈 도태 산차와 이후 두수당 수익률을 평가를 했고, 제일 마지막 빨간색 칸이 그 수익률인데요. 보시면 4산 이후에 도태했을 때가 수익률이 5% 이상을 보이고 있고 6산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산돈들은 당연히 저산차들보다 생산되는 자돈의 투수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돈들을 이후 자돈으로 이제 그 생산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더 감소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후보돈 구입해서 이제 이 모돈이 도태할 때까지, 즉 후보돈을 구입하는 투자 대비 이 모돈의 도태까지 생산 성적들, 경제적인 비용을 해서 투자 그 순이익을 그 다시 계산을 해봤을 때 5에서 8산 모돈 사이를 도태를 시켰을 때가 순이익이 약 15%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돈을 저산차에, 이른 산차에 빨리 도태시키는 것은 후보돈 구입 비용 대비 순이익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그 이 논문의 다른 자료에서 농장의 사료 단가가 만약에 낮은 경우에는 그 더 뒤에서 도태시켰을 때 이익률은 더 15%보다 더 높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사료 단가가 높게 되면 이익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5산 내지 6산의 모돈을 도태시켜야만이 겨우 손익분기점과 송익분기점에 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다른 논문입니다. 그래서 1996년에서 2000년도 피그챔프에 그 등록된 농장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전체 평균 농장의 도태 산차는 3.36산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상위 10% 농장들은 4.85산으로 도태 산차가 1.5산 정도 더 높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논문처럼 뭐 여러 가지 뭐 자돈 비용, 뭐 후보돈 비용, 뭐 구입비, 생산비 등을 쭉 고려하고, 그 다음에 평균 실산이 10.1두, 그 다음에 후보돈 구입비 200달러, 자돈 판매비를 32달러의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평균 도태 모돈의 산차가 3산이 되어야지 그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 자본이 만약에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순현재 가치를 플러스화 시키기 위해서는 도태 산차를 더 증가시켜야 되고요. 만약에 농장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순현재 가치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도태 산차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후보돈을 구입해서 후보돈이 3산이 될 때까지 평균 실산이 9.1두라고 하면 순현재 가치를 플러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4산 이상에서 도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표에서 보시면 만약에 그 3산까지의 평균 실산이 9.1두이고 3산에 도태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46달러의
그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 판매 가격인데요. 만약에 자동 판매 가격이 32달러에서 30달러로 2달러가 감소를 하게 되면 순현재 가치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도태산차가 3산에서 4산으로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모든 도태산차는 3산으로 그대로인데 자동 판매 가격이 30달러로 감소하게 되면 32달러일 때는 순현재 가치가 31달러이지만 30달러로 감소하게 됐을 때는 마이너스 15달러로 계산이 됩니다. 또 다른 그 관점에서 후보돈 구입 비용인데, 후보돈 구입 비용이 200달러에서 250달러로 25% 상승을 하게 되면 역시 순현재 가치를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3산 도태에서 4산으로 도태산차를 1산을 더 증가시켜야만이 플러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후보돈을 구입을 하고 이 후보돈이 도태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성적을 내는지는 사실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이 후보돈이 일생 동안의 누적 생산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투자 대비 순이익률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산에 도태시켜야 될지를 농장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걸 계산을 해보고 최대한 도태 산차가 저산차가 되지 않고 뒤로 가게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